오늘은 제가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탄핵 반대 시위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20, 30대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이 영상 보시고 정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를 마치 곧 한 판이 끝나버릴 컴퓨터 게임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정말로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을 위한 것인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인데요. 자, 광화문 집회에 나타난 20, 30대, 우리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자, 광화문 집회에 나온 20, 30대들이 내란의 주범은 민주당과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200만 명의 인파 속에서 젊은 층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 예, 이분도 상당히 젊으신 분이고,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하고 광화문 보수 집회는 한국인, 윤석열 탄핵 반대 카페.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기사 보면 상당 부분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는 인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1월 15일자 오늘자죠.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지 비율이 20대에서는 44.8%, 30대 49.1%, 40대 38.4% 까지 나왔네요. 저는요, 솔직히 20, 30대가 이렇게나 많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요,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포고령에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 20, 30대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개잡듯이 때려 가두고 자기 목소리에 반하는 어떠한 목소리를 못 내게 했잖아요. 그게 목적이었죠.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저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도 잡혀가는 사람이 생기고 윤석열이 저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갖게 돼서 SNS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표현하거나 동료들을 만나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했거나 혹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대 분들 보시게 되면 비상계엄 당일날 그 대학교 한예종 같은데 다 출입 통제된 거 아시죠?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는 인원들은 강제 귀가 조치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하고 교수님들이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항의할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그럼 국가에서는 분명히 대학교에 대해서 폐쇄 조치 내릴 거예요.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은 포고령 위반으로 잡아들이겠죠. 수업 같은 거 당연히 진행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대학 졸업도 한참 미뤄지고 취직도 몇 해나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탄핵 반대자분들은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했구나, 이런 거 느낄 겁니다. 아직까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나 회사에 출근하는데 경찰과 군인들이 출입 통제하고요, 교통 통제를 해요. 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잡혀갑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게 많아지면 국가에서는 결국 각종 SNS 다 폐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휴대폰으로 전철 안에서 뭐 인스타, 유튜브, 페북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열받지 않나요? 대학은요, 계엄 반대 시위하는 학생들하고 교수들을 이유로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혹은 과거 좌파하고 친분이 있었던 회사 관계자들은요, 형사조사도 받을 것이고 세무조사도 받으실 것이고, 결국 해당 회사는 문 닫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가족들은 순식간에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경제주의가 이 체제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대외 신인도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자산가치, 투자상품,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 그 가치가 절반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야 좀 느껴지십니까? 가족분들 중에 윤석열 정책 반대하시는 사람은 잡혀가고요. 그리고 원래 포고령에 야간 통행금지 조항 포함됐던 거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 측이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포함시켰는데 윤이 삭제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상계엄할 때는 야간 통행 제한 항상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당초 배포한
포고령에는 그 통행 제한이 없었는데 만약에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자, 그러면 10시 통행 금지령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반대자들이 어디서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통제가 안 되는 밤에는 통행 금지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당연히 10시 이후에 친구도 못 만나고 커피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 이런 거 겪어봤잖아요. 그때 되게 답답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잡아들이고 상황을 종료시켰을까요? 굳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딱 그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그거 때려잡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게 다 정해진 수순인데 이걸 왜 모르는지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단언합니다. 그 지금 탄핵 반대 시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 발생하면 단 3시간도 참지 못하고 분노 일으킵니다. 자, 막 화가 나가서 그제서야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정말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사실 알면서도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건지요? 이런 사실이 발생할 것이란 걸 내가 몰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처하게 될 앞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누군가의 말만 믿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해 오면서요, 정말 안타깝다고 느낀 게 이 사기 피해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수억 원이나 뜯긴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돈을 줄 거라는 사기꾼 말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작 자기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요, 밥도 못 먹고요, 생활비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해져서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야 그제서야 자기가 제대로 사기당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자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이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을 낳고 키우는데 헌신적 역할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항상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들 중에서도요,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젊은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언제나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탄핵 반대자분들 중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오늘 있었던 윤석열 체포에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요, 한 판이 곧 끝나버릴 3D 컴퓨터 게임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요, 역사적으로 2000년 이상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지하게 피부로 느끼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